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슨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서 동시효과 때 큰 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다른 영향 없이 잘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3주 연속 크게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3천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920이니까 3,000포인트 빠르면 다음 주에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요. 일단 3,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발표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안 올라갔던 종목들로 조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 거만 안 올라간다 이러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종목은 항상 키 맞추기가 나와요. 일단 거래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좀 확산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장중에 연기금이 많이 산다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현물을 장중에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사서 올라간다 이렇게 뉴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입니다. 현물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트라지 하기 때문에 주식만 보면은 많이 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똔똔입니다. 똔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좀 혹자들은 잘 모르는 애들은 코스피 보고 야 연기금이 4천억 샀으니까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이 선물과 현물을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금융투자 얘네들이 현선물을 같이 매매를 하는데 보통 오늘 같이 코스피를 많이 매도하면 선물을 사는데 오늘은 동시효과 만기잖아요. 사는 것보다는 그냥 상환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막판까지 매수에 나서면서 우리 삼성전자 제가 장중에 100만 주 이상의 큰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동시효과 때 코스피 상황인데요. 보다시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고 기관은 반대로 매도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0만 주 이상 매도했고요. 하이닉스도 130만 주 매도를 하고 반면에 이 물량을 외국인이 가져갔다. 큰 의미는 없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거 이런 거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보합권에 있다가 막판에 조금 올라가지고 2,500원 플러스 41만 원에 끝났는데요. 일단 저 선물 옵션 특히 종목 선물이 있잖아요. 이게 종목 선물 많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는 마감까지 동시효과 때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공매도 환매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딱 추가 기술출 터진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되고 지금 예탁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60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10조가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작은 호재만 나와도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옛날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못 견디고 빠지잖아요.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이때는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이때랑 틀려요.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올라가는 주식이 좀 더 올라가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추가 기술 수출이 나와서 슈팅이 나왔을 때 또 세론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될 거냐 이게 또 관건입니다. 아무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최근에 알테오젠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환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사모펀드라든가 투신 요거는 주식 선물과 관련된 물량이 사고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신하고 왔다 갔다 했네요. 연기금하고 하여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역시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 매도하고 물량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오랜만에 물려가지고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흔들을 버리면 그냥 매도합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들은 못 삽니다.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될 수 있어서 알테오제는 지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특허 얘기도 해도 바로 무효 심사를 개시를 했죠. 보시면은 두 번째 특허 6월 11일에 또 미국의 특허 심판원에서 심리를 개시했다라고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2일에 한번 했고 또 6월 11일에 했기 때문에 머크가 상당히 좀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6월 6일 날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에 또다시 PGR을 신청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가 할로자임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미국의 특허 심판은 심리 사유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할로자임의 편을 든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얘기는 뭐냐? 특허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크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일단은 뭐 내년에 판결이 나서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키트루다 SC 10월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알테오젠이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에 기술 수출 관련 수입이 거의 확정될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10월달 이때 상승 이벤트로 또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로열티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약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4천억 정도에서 많게 보면 5천억. 그런데 내후년에는 거의 뭐 6천억에서 거의 7천억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거의 그 셀트리온 정도의 영업이익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가치가 나올 수 있고, 공매도 한 방에 주는 방법 말씀드렸죠. 거래소 이전입니다. 거래소 이전도 고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거래소 이전이 나온다 그러면 최선 가격 한 60만 원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못 갔던 부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까지 이전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그 셀트리온이 바닥에서 10배 또 올라갔듯이 이번에 알테오젠도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좀 슈팅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알테오젠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또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박스권을 먼저 돌파해야 되겠죠. 여기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여기 안착을 하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큰 N자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또 추가적인 호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면 시가총액 그 1위 코스닥 1위 업종이 좀 많이 괴리가 생겨서 거의 뭐 독점하듯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코스닥이 좀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시장의 유동성이 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갇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맨날 뭐 3,000포인트 이거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거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000포인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격에 그 정도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00을 넘어서 4,000, 5,000 못 갈 이유가 없고 5,000을 넘어서 10,000포인트까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물론 이제 대형주도 올라야 되고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지금 독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한 4천 정도 안 되는 데서 2만 4천까지 올라갔거든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예요, 0%. 예, 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낮아가지고 못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시장의 유동성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3천, 5천, 7천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하고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전혀 못 올라갈 줄 알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잖아요. 잃어버린 20년,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빠졌던 것도 이렇게 10여 년을 걸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요거 작업을 해서 벤치마킹 해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 가겠죠. 이렇게 올랐다가 좀 쉬고 또 이렇게 좀 쉬었다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쉬는 구간이 왔을 때, 야, 이거 무섭다 하지 말고 매수의 기회를 이제는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오늘 장중에 말씀드린 건데,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할 건데, 이번에 CPI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금리를 1% 떨어뜨려라라고 지금 파월한테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세가 좀 인플레 영향을 주는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가격이 전가되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관세가 올린다고 해서 꼭 인플레를 동반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가격 전가를 하지 않고 그러면 기업이 이제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고용을 좀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이러면은 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가격이 전가돼서, 상품 가격이 전가돼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쓰는 전략이 가격을 못 올리게 막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못 살겠으니까 고용을 줄이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지표도 줄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 파월은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분기적으로는 4분기쯤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과 투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의 장이 좀 상당히 근거가 있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올랐지만 혹시나 여름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때가 다시 한번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틀리겠죠. 물론 이제 미국이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좀 동반 하락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가정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기업이 바로 물가에 반영하지 않고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인내해서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돼요.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은행판 바이코리아. 이게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바이코리아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막 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했었죠. 바이코리아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배 있잖아요. 배를 그냥 배를 막 줄 달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현대증권에서 엄청난 스타코를 올렸어요. 이때 한 10조 정도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지수로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결국에 IMF 때 많이 망가졌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미래에셋이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비슷한 바이코리아를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펀드 이름 기억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자금이 뭐 10조, 펀드 하나에 10조가 몰려요, 돈이. 그 당시에 펀드 매니저 했던 사람이 서재영 대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저는 펀드 매니저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안 사요.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자, 현대중공업을 삽니다. 현대중공업을 사고 두산중공업을 사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죠. 예. 그리고 두산을 삽니다. 두산은 뭐 담수화를 한다. 예. 미국 이제 유럽 저기 뭐 중동은 기름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 그래서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담수화를 해서 이걸로 대박이 난다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 두산 중공업이죠. 요거로 이제 엄청나게 올렸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옛날에 두산 중공업이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요때죠, 요때. 예, 요때 바이코리아 열풍처럼 미래에셋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릴 때. 예. 여기 뭐 10,000원도 안 되던 거를 30,000원 보내고 30,000원에서 146,000원. 그래서 펀드 1, 펀드 2, 펀드 3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넘기고 요래 가지고 수익률 조작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잃어버린 20년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요런 거품 시절이 있었어요. 요때 펀드가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요런 시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음이 안 가는 게 일단 신한증권, 신한은행 약간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공매도 많이 하고 외국계 증권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은행권에서 먼저 선빵을 친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증권사에서 할 거예요. 한투증권 미래에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거 분명히 따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펀드 붐이 들어서 간접 투자가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면 즉 예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펀드까지 뭐 20조에서 30조 늘어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금이 좀 되게 불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세금도 미국에서 매기겠다라고 하고 환율도 계속 오늘도 14원 떨어졌잖아요. 이러면서 환차익 손도 나고 웬만큼 올라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지금 미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 펀드 수요가 생각보다 ETF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수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아까 두산 보여드렸죠?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뭐 얼마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6,000원도 안 돼요. 이거를 10,000원, 그 다음에 3만원, 그 다음에 7만원, 14만원까지. 거의 3년 동안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이런 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대형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무식한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코스피 5천에 바이코리아에 뭐 이런 것들로 간접 펀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갑니다. 종합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돼요. 종합지수가 많이 안 가고 중형주가 대형주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주사가 갈 수도 있고 뭐 화장품이 갈 수도 있고 원전주가 또 갈 수도 있고 어떤 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바이오가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초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초입 국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그리고 홀드 하셔야 돼요. 조금 먹었다 팔고 여기 딴 데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종합지수가 3,000, 5,000, 10,000포인트가 가도 손실납니다. 왜 그러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죠. 이번에 두산 에너비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주식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앞으로 3년 동안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가 날 겁니다. 제 생각에 3년 안에 10배 이상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 특히 주필승 투자연구소 영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전망하는 시장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 좀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난티도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난티. 아난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난티 월봉인데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집노조스가 뭐 지분도 참여하고 엄청나게 거품이 섞어서 올라갔는데 지금도 이제 다시 트럼프가
북한하고 하해해가지고 호텔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난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슈팅 나올 때 오늘 아침 정도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절반만. 다시 또 올랐다 밀릴까봐. 근데 오늘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주식은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팔아놓은 게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엄청나게 가면 또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빠지면 또 재매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오늘 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테마성 있는 주식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더니 아난티나 대복주는 테마라기보다는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복주를 너무 테마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시장이 열려가지고 값싼 노동력이 생기고, 우리가 맨날 배로 갔던 것들을 기차 타고 유럽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W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W를 찾아가지고 거기 투자하시면 결국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약장수 같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차이는 앞으로 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에서 단타 못 치기 하잖아요. 끌고 가서 다 수익 내고 나온 거니까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고, 뭐 10% 먹었다고 팔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알테오젠도 벌써 19만 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잖아요. 흔들려도. 그런 것들처럼 아난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 밖에 많은 종목들도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시세 받을 때 슈팅 나올 때 정리하고, 또 상대적으로 안 움직인 거 사서 또 슈팅 나올 때 팔고, 요거만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5,000포인트 가도 단기 매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수익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텔레그램 운영방을 좀 소통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할인도 엄청나게 해드리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좀 괴롭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셔도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꾸준히 가려면 가격이 일단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010-8283에 5540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뭐냐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가 없잖아요. 뭐 데이터도 없고 뭐 주식 경험도 없고, 물론 있어봐야 맨날 단타 치던 거 테마주나 쫓아다니는 그런 거 백날 해보면 뭐합니까? 10년 20년 해봐야 누가 돈이 돼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배, 3배씩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계좌가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멘탈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들이 눈에 보여서 지금 계속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하루 종일 주식 보면서 많은 시나리오나 종목들을 뽑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또 교체 매매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마주들은 오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반짝했다가 팔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나이가 있는데. 그죠? 맨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늘 못 사면 내일 사고, 내일 못 사면 모레 사도 나중에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죠. 그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통찰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냥 테마주들 뭐 무슨 관련주 엔터 치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꾸준히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 인생의 그 3년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3년 후에 주필승이가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나만 놓쳤네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에 다시 없을 정말 기회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회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다 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증권사에 있을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기아부터 시작해서 NC소프트 엄청난 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을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증시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상법개정을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그런 변화의 시기 초입이란 말이에요. 3,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 뺀 단기 매매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절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수익을 크게 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꼭 약장수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도 늘어나고 외국인들도 환율이 떨어져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개인만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좀 더 아쉬워가지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말을 길게 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또 호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